저도 산을 참 좋아하는데요. 힘들 때나 갈 곳 없을 때 자연은 언제나 반겨주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잠재적 자연인 아닐까요? 요즘에 TV에서 뭐 자연인에 대한 프로그램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좀 가끔 시청할 때마다 좀 부럽다 이런 생각 좀 해보신 적 있어요? 힘들겠다. 근데 부럽다. 왜냐하면 다 놓고 갈 수 있다라는 그 용감함? 용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멋지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저 자연 속에서 얼마나 별것을 다 겪으면서 지낼까. 그리고 왜 그 도시에서 살게 되면 이런 소리가 내 정신 빈 틈을 차고 들어올 것 같아서 메꿔줄 것 같아요. 외롭지 않을 것 같고. 산에 사는 불편함과 그것을 뛰어넘는 자유. 여러분은 그 둘 중에 뭐가 더 높게 느껴지시나요? 도시에서는 그저 밟힐 뿐인 이 돌멩이마저 주목받는 곳. 행복은 참 소박하죠. 현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 여기 하루빨리 아파트 숲에서 벗어나 자연인이 되고 싶다는 남자 김진수 씨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강릉항은 폐쇄하고 묵황해서 일괄적으로 한다고 6월까지는. 예, 다시 한번 연락드릴게요. 예, 수고하세요. 나중에는 이제 울릉도에서 나올 때는 5시 50분에 이거 일정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네. 그의 삶에서 산을 빼면 허망할 정도. 한 달에 10번꼴로 산에 오르는 진수 씨의 직업은 등산 가이드입니다. 나 아침 약 안 먹었다, 야. 아, 맞아. 아침 약 안 먹었다. 미치겠다, 씨. 이거 꼭 자기가 약은 자기가 좀 챙겨 먹지. 내가 바쁘면 못 챙겨주면 어떡하려고 그래? 한 번이라도 건너뛰면 안 되는 약이죠. 그때 언제지? 92년도에 직업병 판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올해 30년 됐구나.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먹는 약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약 먹는 이것 때문에 정말 징글징글해 아주. 이게 약 먹는 게 스트레스예요. 나중에. 내 집처럼 산에 올랐던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36의 진수 씨는 일터에서 독가스에 노출되는 사고를 겪었죠. 젊은 진수 씨는 하고 싶고 이루고 싶었던 것도 많았는데요. 건강이 늘 두려웠습니다. 산재 당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 동료들은 이제 뭐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이제 다 이직을 하고 이제 그 병 판정 받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멀쩡하게 보여도 이제 환자 아닌 환자로 이제 살아가고, 그거 탈출하는 게 이제 건강해야 돼. 건강이라도 하자. 어쨌든 간에. 60까지 지리산은 앞산이요 설악산은 뒷산 마냥 드나들었죠. 물론 아내 역시 그 이유를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때론 야속합니다. 감자전이나 부쳐 먹으면서 오순도순 집에 좀 있으면 안 되나 싶은 거죠. 워낙에 산을 좋아하니까 안 가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안 가고 스트레스 받아갖고 오독하니 앉아있으면 제가 더 마음이 힘들어요. 차라리 보낼 걸 괜히 나 혼자 내가 더 힘드니까. 이 정도면 자연인도 부러워할 밥상인데요. 감자전 해가지고 막걸리 한잔 먹어가지고 그래도. 반찬 없고 잠자리가 불편해도
진수 씨는 산속에서 살고 싶답니다. 나도 만약에 우리 진짜 이거 다 정리하고 나 따라 산에 들어가서 살자고 그러면 살 거야? 애들 때문에. 모든 결정은 그렇게 해야 되니까 만약에 지금은 괜찮은데 도담이 태어나면 어떡해 그럼. 그러니까 자네는 그럼 안 되는 거야. 도담이 때문에 안 되지. 봐봐라. 지금은 애들 때문에 안 되고 손주 때문에 안 되고 아니 또 지금은 걔네 이제 태영이 태우는 괜찮은데 아니, 도담이 그러면 자네는 안 되는 거야. 자네는 산에 들어갈 의지가 없는 거야. 그지? 그런 거 다 버리고 가고 싶어. 나도 그렇게 할까? 이렇게 돼야지 그게 가고 싶은 거지. 근데 그러면 우리가 아니, 내 말- 둘이 겉궁합이 잘 맞는 것도 아닌데 오손도손 얘기를 긴 밤에 할 거야. 그것도 아니고 뭐 하고 있냐고. 각자기랑 자기 뜨개질을 하든 뭐 그림을 그리든 하고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책을 읽든 각자 하면 되지 각자. 오밤중에 운동할 때도 내 등이나 긁어줘. 무슨 오밤중은 1년에 한 번 너무 심하다. 그거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산 가족이 생기는 걸까요? 계속 이대로 살 것인가? 자연으로 돌아갈 것인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도시를 떠나고 싶다고 말하죠. 경쟁도 없고 행복을 비교하지도 않는 곳. 혹시 여러분도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는 중인가요? 자연인만 된다면 모든 근심 걱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74 김주식 씨. 캠핑카를 직접 몰고 오셨네요. 그가 떴다 하면 사람들이 우러러 본다죠. 바로 도시인들의 로망. 이 캠핑카 때문입니다. 그도 한때는 자연인이었다는데요. 이제 벙커 이불 넣는 거예요. 예, 벙커인데 이제 애들 자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방충망. 없는 게 없네요. 이거는 올리면 커튼이고 이제 방충망. 이건 환풍기.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까지 있어요? 냉장고. 이건 싱크대. 이 싱크대고. 도심에 내려오셨잖아요, 지금. 응. 여기서 좀 위안 삼아 여기서 좀 휴식을 취하시면서 마음을 달래시나요? 뭐 가끔은 이제 산책하다가 피곤하면은 여기 가서 잠깐 쉬죠. 산이 그리우세요? 당연하죠. 뭐 산에서 내가 그렇게 뭐 등산도 많이 다니고 산에서 살았는데 도전 정신 이런 것도 그렇고 하여튼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뭐 산을 다니는 바람에 완전히 제 인생 부활을 한 거지. 14년 전 안 간다는 아내를 부득불 설득해 그토록 꿈꾸던 자연에 털을 일궜지만 2달 전 다시 도시로 내려왔습니다. 다시 아파트 생활이 시작됐는데요. 집 앞 공원을 매일같이 걸어도 이곳이 자연일 수는 없습니다. 한 12년 동안은 내가 산에 가서 나무를 직접 했어. 그거를 12년 동안은 내가 산에 가서 직접 막 끌어다가 하고 이렇게 작업자적으로 했는데 확실히 이제는 산에 가서 나무도 못 하겠고 심지어는 뭐 작년 재작년에도 이제 불 떼는 것도 귀찮아. 그러니까 장작도 쪼개야지. 그것도 귀찮더라고. 나이 먹으니까. 암벽 등반을 했을 만큼 체력이라면 자신 있었는데요. 세월을 비껴가는 사람은 없나 봅니다. 자신도 아내도 자꾸만 병원 갈 일이 생겨났죠. 그래서 다시 도시로 돌아온 겁니다. 현재로서는 자연의 산골에 다시 들어가서 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현재 몸이 상황은 안 그런, 따라. 예, 그런 상황은 못 되시네요. 경제력도 안 되고 두 군데 살 경제력도 안 되고 그리고
나는 80까지 뭐 널널하게 그냥 건강하게 살 줄 알았더니 70 넘어가니까 확실히 한 해 따라 틀리더라고. 72, 3, 4 되니까 아 벌써 한 해 한 해가 틀려. 근데 60 넘어서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 많은데 늦어. 해봐야 길어야 10년 아니면 5년이야. 그래서 그게 그만한 가성비가 떨어져. 힘들게 땅 사고 집 짓고 나면 그 다음은 생계와 건강 문제. 얼마나 고심해 보셨나요? 로망을 로망이 아닌 진짜 현실로 만들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도시인. 하지만 언젠가는 이런 시골로 들어가 내 손으로 집 짓고 살겠다는 분들이죠. 아파트와는 전혀 다른 흙집 짓기. 이제 안 자빠져. 물렸어. 나거든. 서로 여기가 뜨면 안 돼. 그래서 돌 채우면은 안 무너져. 이전에 몰랐던 신기한 세상입니다. 높이가 500. 예, 여기까지 500. 놓고 얘도. 출퇴근만 할 줄 알았지. 반장짜리. 뚝딱뚝딱 흙을 만진다는 게 이렇게 신나는 일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이런 데가 너무 딱 붙었잖아. 이곳에서 일주일간 먹고 자면서 흙집 하나 지어보는 건데요. 이 힘든 노동에 피곤하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직장 생활이라는 게 항상 긴장 속에 살아야 되고 잠시라도 긴장이 풀어지면은 뭐 제가 하고자 하는 일 또 위에서 생각하는 일들하고 틀어지게 되니까 그런 삶을 살다가 보니까 사실은 제 시간이라는 게 제대로 없었던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싶은 삶이 어떤 건가 하는 삶들을 많이 생각하게 된 거죠. 오랜 시간 가장으로 살았습니다. 이만하면 원하는 삶을 좀 살아봐도 괜찮겠죠? 자, 이제 구들장이 다 덮였네요. 자, 이제 불 떼보는 것만 남았으니까 한마디로 이제 시운전할 일만 남았습니다. 도시의 로망이 캠핑카라면 시골의 로망은 이 구들방. 시골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다 도시로 나온 우리는 지금껏 따뜻한 아랫목을 그리워하고 있었나 봅니다. 아, 뿌듯해요. 나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집을 지어가지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한번 지내볼 겁니다. 그렇죠. 예. 아유, 우리 아파트 옆에 공원도 있고 환경은 참 좋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데 나는 참 답답해요. 아파트 들어가면은 일단 소음이 있잖아요. 문을 열면 차 소음 때문에 문을 닫고 살아야 되고 문을 닫고 살다 보니까 또 에어컨 틀어야 되고 공기정화기 틀어야 되고요. 참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도 뭐 좀 피곤이 풀리지 않고 나 몸이 나빠가지고 내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3일 이틀 밤을 잤는데요. 확실히 틀립니다. 아침 일어나면 아주 개운하고 너무 조용하니까 또 그 멍 때린다고 하나요? 그 멍도 한번 때려볼 수도 있고요. 예. 걱정 없이 하룻밤 푹 잤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도시에서 많이 지쳤나 봅니다. 잠시 미뤄뒀지만 이제는 내 몸도 돌보면서 한 번쯤은 자유인이 되고 싶은데요.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가 127만. 자연인 열풍을 부추긴 건 과로사회 아니었을까요? 자연을 닮아라. 예. 제일 중요한 건 자연으로 가서 살려면은 자연을 닮지 않으면 안 되는데, 사람들, 우리 도시민들, 상당수는, 제가 보니까, 공간이동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전원생활이라든가, 또 다른, 이들의 어떤 그 모양새나 모습들을 보고, 모방하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지고 고생도 해야 되고
그걸 찾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어떤 그 현재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각이 먼저 와야 돼요. 혹시 공간 이동이 먼저 아니었나요? 도시에서 행복을 쫓다 보면 이상하게도 행복과는 더 멀어지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너무 바쁘게 지냈어요. 예를 들면 드라마를 2개를 하면서 영화를 하나를 찍었는데 말도 안 되는 스케줄이었거든요. 쉴 틈이 없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했냐면 밥을 먹을까? 링거를 맞을까? 몸이 너무 상태가 안 좋아요. 잠을 못 자니까. 덕분에 그때 얻었던 거는 그 이름, 사람들한테, 대중한테 이름을 알리는 시기가 됐고, 얻은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이 오래되고, 인간적으로는 좀 지치기 마련이죠.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영양분이 되어주잖아요. 약초 따는 자연인, 나무 패는 자연인. 우리가 신기하게 바라봤던 그 광경이 어쩌면 진짜 우리의 본성인지도 모릅니다.